안녕하세요. 김준명 원장입니다. 속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냄새는 구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위장에서 역류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조금 더 강한, 좀 더 불쾌한 악취를 풍길 때가 많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간혹 가다가는 혈액 내에 녹아있는 악취가 호흡을 통해서 배출될 때 환자는 속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장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로는 시큼한 위산 냄새, 쓰고 비릿한 담즙 냄새, 트름할 때 느껴지는 음식물 냄새, 또 음식물 상한 냄새 등이 있는데 하수구나 시궁창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같이 매우 심한 악취가 날 때도 있습니다. 과식이나 안 좋은 식습관 또는 만성적인 위장질환, 위장기능 저하 등이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의 주요 원인들입니다. 얼마 전 진료를 받은 환자도 속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요. 환자의 표현으로는 속에서 똥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매우 힘들어 하시고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료를 해보니까 실제로 냄새도 굉장히 많이 심했습니다. 구체 측정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랄 크로마 측정 결과를 보면 황화수소는 433으로 정상의 약 3.9배, 메틸메르캅탄은 695로 정상의 약 2.27배, 디메틸설파이드는 144로 정상의 약 18배였습니다. 칼리미터 검사도 180으로 정상의 2배 정도 되고 제가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 검사에서는 매우 심한 5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한 50cm 정도 거리에서도 악취가 느껴지는데요. 음식물 상한 냄새, 또 시궁창 냄새 같은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냄새는 주로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앞에서 본 이제 오랄 크로마 측정 결과를 보면 황화수소에 비해서 메틸메르캅탄이나 디메틸설파이드가 정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 이 가스들은 대부분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는 가스들입니다. 입냄새 외에 다른 증상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소화불량, 또 침물, 속쓰림 등의 증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실 때만 잠깐 좋아지다가 자주 재발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환자분의 냄새의 특징이나 또 구체 측정 결과, 또 환자의 증상 등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이 환자분은 이제 위장의 문제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라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식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기계로 치면 단순히 이제 이물질이 끼거나 오염된 상태인지 또 녹이 슬고 부품이 낡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달라질 텐데 이 환자분은 다행히 기계가 녹슬고 부품이 약해진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물질이 끼고 오염된 상태라서 깨끗하게 정리만 해드리면 잘 치료가 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혀 사진을 봐도 설태가 많이 끼어 있고 침도 끈적끈적한 상태인데 보통 속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설태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이 환자분은 비위의 습담을 제거하고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열을 내려주는 처방이 아마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